자, 8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자영업의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제 방송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제 영상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고충 같은 거 많이 올리시는데, 그분들은 주변에 자영업 하는 사람 있으면 무조건 말린다는 입장이에요. 하라는 입장이 아니라. 왜냐면 힘드니까. 자영업 해가지고 잘 되는 분들 있는데, 잘 되는 분들 소수예요, 소수. 잘 되는 분들도 주변에 식당 하겠다고 말립니다. 자영업 전망 어떻게 될 거냐? 안 좋아요. 지금도 안 좋지만 앞으로 더 안 좋을 것 같아. 우리나라는 자영업이 너무 많아요. 대한민국 사람 4명 중에 1명이 자영업자로 가죠. 예.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금 있는 것도 많아요. 근데 왜 또 하러 오겠다는 거야? 그리고 자영업 전망이 안 좋은 게 왜 안 좋냐면, 일단 자영업 전망이 안 좋은 가장 큰 이유는 내 건물에서 장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건물. 자영업 하시는 분들 대부분 남의 건물에 보증금, 권리금까지 줘가면서 창업을 합니다. 난 그거부터가 좀 뭔가 좀 지고 들어간 거라 생각합니다. 대부분 이제 자영업 폐업하시는 분들 보면, 잘 되는 것도 폐업하시는 분들 보면, 저 건물 인건비 있잖아요. 저 임대료. 예, 그런 돈을 감당하기 힘들어서 접으시는 분 생각보다 많아요. 장사가 안 돼서 접은 사람도 있겠지만, 물가 오르고 하다 보니까 이 건물 임대료 떼고 나니까 남는 게 없어요. 앞으로도 이제 월세나 이제 임대료는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더 올라가기 전에 접자, 이렇게 하고 털고 나오시는 분들 많이 있어. 대부분 자영업 하시는 분들 남의 건물에서 하실 겁니다. 그래서 자영업 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가장 부러운 사람이 자기 건물 사가지고 자기 건물 그 1층에다 장사하는 거. 그리고 요즘에 자영업이 안 좋은 게 좀 비싸요. 소비자가 봤을 때 비싸. 비싼데 비싸게 팔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재료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재료값이 너무 비싸요. 그리고 이 건물세도 비싸고, 요즘엔 또 음식점이 대부분 배달 장사하잖아요. 배달 장사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 하면, 배달 광고를 하지 않으면, 배달업체 자기 업체를 등록하지 않으면 장사가 안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배달을 끼고 합니다. 요즘에는 순수 홀 장사를 하는 곳이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옛날처럼 막 줄 서가지고 막 먹고 그런 곳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음식점이 배달 장사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배달 어플 회사에 광고비를 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약정비도 내야 돼요. 그리고 배달 라이더들한테 인건비도 줘야 됩니다. 그 상당히 커요, 이게. 오히려 배달 어플 생기면서 자영업자분들의 부담이 더 커졌어요, 이게. 나가야 되는 돈이 꽤 많아졌어. 그러니까 음식 재료비 외에 거기에 부담 느낀 분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그 배달 광고비랑 배달 라이더들이 이제 배달비까지 챙겨주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당장이라 때려치우고 싶다. 장사 잘 되는 분들도 솔직히 힘들다는 말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자영업이 쉬운 날이 없어요. 일만 해야 돼, 일만. 그리고 요즘에 사람을 고용하지 못해요. 사람 인건비도 많이 비싸기 때문에 점점 이제 이 자영업이 본인 혼자서 한다거나 아니면 본인 가족끼리 한다거나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1인 창업 하신 분도 많이 있고. 아무래도 사람을 고용하면 그만큼 나간 돈이 많으니까. 한 달에 한 번 쉬는 것도 있고요. 아예 안 쉬는 것도 있고. 특히나 저는 개인적으로 눈에 빤히 보이는 자영업은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눈에 빤히 보이는 자영업이 뭐냐 하면 치킨집하고 그리고 편의점, 카페. 나 이 3가지 무조건 비추. 왜 그러냐 하면 치킨은 너무 많아요. 치킨은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생각보다.
치킨 창업비도 많이 들지만 남는 게 없어. 치킨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프랜차이즈 폭리가 심한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카페는 너무 많아요. 카페. 여자분들 제일 만만하게 생각하는 카페인데, 카페에다가 말아먹으면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여자분들 특히 카페라 로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아. 자기가 커피를 좋아하니까. 근데 본인이 하면 카페 장사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일반 노브랜드 커피를 잘 안 먹어요. 여러분들도 커피 먹을 때 브랜드 많이 따집니다. 사실 커피 맛은 거기서 거긴 것 같은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프랜차이즈 커피를 대부분 많이 갑니다. 일반 커피 전문점 잘 안 가요. 있는지도 몰라. 왜냐하면 목 좋은 장소의 커피 전문점 대부분 프랜차이즈가 다 장을 해버렸어요. 사람들도 커피 마시러 갈 때 커피 맛도 중요하지만 뷰 같은 것도 은근 신경 쓰거든요. 그래서 뭐 일반 사람이 커피 창업하면 변두리로 가야 돼. 근데 어디 박혀있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커피 한잔 마시려고 골목 안주가에 들어오겠냐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편의점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편의점은. 그리고 알바생까지 고용해서 하면 남는 게 없을 거야 아마.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 절대 추천 안합니다. 차라리 직장생활 열심히 하던가 정 안되면 누구 밑에서부터 바닥부터 시작해서 주방 거기에다 프런트까지 한 5년에서 6년, 기계 잡아서 2년에서 3년 짧게 잡아서 그러고 난 다음에 시작하는 게 낫습니다. 그렇게 경험을 쌓아도 차리다가 망하는 가게 많아요. 맛집이 많은 이유는 MSG의 힘이죠. 그걸로 인해 맛의 평균화가 됐습니다. 경찰 공무원보다도 더 힘든 게 요 직업이에요. 경찰 공무원도 진짜 힘든 직업이지만 그만둬도 연금은 나오잖아요. 근데 요 직업은 한번 망하면 끝입니다. 계속해서 신용불량자로 살면서 대출을 갚아야 해서 아무튼 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자기가 욕먹을 각오로 남한테 몇 년을 뼈 빠지게 배운다 생각한 다음 그런 다음 차린다. 그럼 뭐 생각해볼 만하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냥 막무가내 차린다. NO 라고 적어졌습니다. 근데 이분 말한 대로 만약에 창업해야 된다고 말하면 창업하실 분들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각보다 남 밑에서 안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많은 이유가 왜 많은지 아세요? 프랜차이즈는 속성으로 빨리 배울 수 있거든요. 남 밑에서 안 배워도 되거든. 생각보다 남 밑에서 배우는 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남 밑에서 배운다 하더라도 이 내가게를 차린다는 건 다른 느낌이에요. 남 밑에서 직원으로 이제 파트 맡아가지고 일하는 거하고 내가 책임져서 가게를 차린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는 뭐 어떤 집이 뭐 엄청 맛있고 어떤 집이 엄청 맛없고 이런 기준이 잘 없어졌어. 맛이 다 거기서 거긴 것 같아. 어딜 가든 간에 평균 이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맛집에 대한 기준이 없어졌어. 여러분 특히나 미디어에 나오는 맛집은 맛집이 아닙니다. 아셔야 될 게, 맛집이 굳이 미디어에 등장할 이유가 없습니다. 미디어는 맛집이 아니라 맛집인 척 하는 곳이에요. 정말로 맛집인 척. 왜냐하면 그런 거 있어요. 우리 동네에 맛집에 소개됐는데 난 처음 봤어. 그쪽은 지난 한인데 이게 맛집이었다고? 오래 안 한 것 같은데 근데 맛집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맛집이라고. 근데 진짜 맛집은 방송에 등장 안 해요. 알만한 사람 알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 자영업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게 대부분 자영업 하시는 분들 돈이 없어요. 자영업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 많은 분들이 자영업 하는 거 봤어요? 아니에요. 돈 없는 분들이 자영업 합니다. 돈 없는 분들이 대처받아서 하는 게 자영업이에요.
문제는 그런 사람이 망하면 끝난다는 거야. 기회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대한민국에 자영업 하시면 다 빚쟁이입니다, 빚쟁이. 창업하시는 분들 중에 대출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주담대 손 안 댄 사람이 없어. 대부분 이제 자기 사는 집 다 모잡고 대출 받아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전국의 프랜차이즈 중에 주담대 안 한 사람이 없어요. 돈이 많아가지고 할 거 없으니까 자영업하는 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소수입니다. 소수예요. 대부분 있는 거 없는 거 다 못해도 모자라가지고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장사하시는 분 대부분입니다. 그럼 그런 분들이 만약에 엎어지면 집도 날아가는 거예요, 진짜. 그리고 우리나라가 보면 대부분 장사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배쇄진을 쳐가지고 장사 칩니다. 사실 배쇄진이라는 게 정말 안 좋은 거거든요. 극단적인 방식이잖아. 뒤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절대다수의 자영업, 창업 하신 분들이 뒤가 없는 상태에서 창업해요. 뒤가 없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있잖아요. 돈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뭐 이거 망해도 상관없다. 그런 마인드 장사하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뭔가 이제 그나마 마지막 희망으로 창업하시는 분들이 많죠. 자영업이 어떻게 보면 그런 거예요. 자꾸 좀 최후 마지노선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 망하면 골로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특히 서울 같은 데는 정말 위험해요, 서울 같은 데는. 지방보다. 왜냐면 서울은 창업비가 많이 들잖아요. 서울은 주담대가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창업하신 분 중에. 그래서 작살나면 끝입니다. 빚이 더 많이 생겨요. 그리고 망하는 것도 잘 망해야 되는 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망하는 것도 재능이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망하는 것도. 왠지 아세요? 이게 망하고 싶다고 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망하려면 일단 내 가게를 인수할 사람이 등장을 해야 돼. 정말로. 근데 요즘에 가게 인수하는 사람이 잘 없어요. 건물주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싶은데 넘기기 전까지는 이제 못 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나갈 때도 원상복구 시켜주고 나가려고 하는 것도 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업체 불러가지고 원상복구하는 비용까지 다 해야 돼. 여러분 가게 인테리어 새가 빠지게도 있잖아요. 그 망하잖아요. 그 원상복구 시켜야 됩니다. 다 쓰레기가 되는 겁니다. 정말 다 벗기고 다 떼고 다 해야 돼. 그것도 사람 불러서 이제 인건비 들어가거든요. 그 폐기물 처리비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망하고 싶어도 망하지 못하는 가게도 꽤 많아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자영업을 우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웬만하면 안 했으면 좋겠어. 그냥 웬만하면 직장을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같은 시국에 자영업 하겠다고 덤비면 큰일 납니다. 특히 카페 같은 거 하지 마요. 여자분들 카페 같은 거 했다 말아먹으면 시집 못 갑니다. 시집 못 가요. 빚만 생기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8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